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조리모 스카프 조리복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이제 남은 게 앞치마, 조리 바지, 그리고 조리바.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제가 제 하체 쪽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조정을 할게요. 그리고요.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네. 나오죠?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아예 카메라를 낮춰볼까요, 제가? 예. 카메라를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이래도 안 나오네? 자, 그냥 제가 얼굴 안 비추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나오긴 하네요. 네. 자, 지금 칠판은 잘 안 보일 건데,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구도를 잘 못 잡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앞치마에 대해 설명 드릴 건데, 자, 여러분 앞치마를 어떻게 매시는지부터 우선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잘 못 매요. 해볼게요. 자, 앞치마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신 다음에 얘를 쫄쫄 감죠. 네, 이렇게 여러분이 앞치마를 매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멜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이 끈 묶듯이 쓱 자, 이렇게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묶지 않고 아까처럼 어려운 방법으로 묶냐?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 번 더 묶을게요. 자, 이렇게 이쁘게 교차해서 빨리 하려니까 이쁘게 안 되네요. 네. 자,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입는 이유는 아까 조리복과 마찬가지인데, 자,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할게요. 자, 첫 번째 앞치마의 기능은 아까 조리복과 동일합니다. 칠판이 잘 안 보여서 말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더러워짐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뭔 얘기냐? 앞치마를 하면 여러분이 뭔가 이제 나한테서 이렇게 조리하다가 보통은 이 허리춤 정도에서 도마나 칼질을 하죠. 막 조리할 때 뭐가 막 튀면은 이 배 쪽에 묻거나 이 아래쪽에 묻습니다. 그럴 때 바지에 뭔가 묻는 거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리복과 마찬가지로 화상 방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아까 조리복도 제가 빨리 벗기 위해서 이렇게 단추가 동그라미 모양, 공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치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들었는데 어이씨 하면서 팡 쏟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쏟는 데가. 그러면 흡수되기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흡수되기 전까지만 이걸 벗어내면 여러분은 다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벗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있었죠? 아까 끄트머리 어디 있어? 끄트머리. 끄트머리 어디였지? 자, 그냥 볼게요. 벗을 때 휙. 네, 이렇게 벗을 수 있어야지 안 다쳐요. 그런데 아까처럼 제가 여러분 끈 묶듯이 묶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벗어질까요? 절대 안 벗어지죠. 이게 제가 이론상으로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데 저는 현실로 겪었어요. 언제 겪었냐? 제가 여러분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제가 계약직으로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실습할 때, 이제
제가 한번 할게요. 실습할 때 네, 실습할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실습대가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두 대가. 그러니까 그 가스오븐 렌지였는데, 가스오븐 렌지 위에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런데, 애들이 튀김소스로 이제 기름 튀기는 걸 하는데, 애들이 튀김소스를 이렇게 같이 돌려서 썼습니다. 그때 큰 거를. 그래야지 튀김하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여기 마주보고 있던 애가 이쪽 넘겨주다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팍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여기에 촥 하고 기름이 튀고 나서 이 앞치마 밑으로 이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애가 이미 기름을 튀긴 거를 넘겨주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최소한 180도 이상이 돼, 기름이.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보고 그 기름 쏟음을 당한 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상하에 당황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쏟아지면은 벗어야 되는 걸 이미 배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순간 얼어붙더라고요. 얘가 저를 보는 거예요. 딱 기름이 쏟아지면은 벗어야 되는데 저를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욕을 했죠. 야 이씨 안 벗어! 이랬더니 앞치마 빨리 벗어! 소리를 확 지르니까 얘가 놀라갖고 막 이렇게 하고 휙 벗은 거예요. 이제 벗고 나서 이제 저는 데리고 온 거죠. 야 괜찮아? 근데 보니까 이 바지까지 이제 흡수가 되진 않은 거예요. 다행히. 만약에 그때 여학생이었는데 바지까지 흡수가 되고 막 여기까지 흡수가 됐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정말 큰 상처를 입었겠죠. 하지만 앞치마를 빨리 벗어내고 그 상황을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치마든 조리복이든 여러분이 빨리 벗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그렇게 끈을 묶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째냐? 5번째 조리 바지에 대해서 할게요. 바지. 자 바지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바지가 여기 있는데, 바지는 여러분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지금 바지가 어떻죠? 엄청나게 헐렁헐렁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지는. 바지는 왜 헐렁헐렁한 게 가장 중요하냐? 바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헐렁헐렁하게 입는 이유는, 뭔가 화상되는 물질이 딱 묻었을 때, 바지가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뜨거운 기름이든 물이든 쫙 흡수되면서 여러분 피부에 그냥 딱 붙은 채로 여러분은 화상을 입게 합니다. 하지만 바지가 헐렁헐렁하다고 하면 이것도 피부에 그 뜨거운 게 닿기 전에 벗어버리면 여기서 제가 벗을 수 없지만 벗어버리면 여러분 다칠 이유는 없죠. 제가 이거를 늘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선생님 애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쏟았을 때 이 옷을 어떻게 벗냐 속에 속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애들한테 속옷을 보여주고 안 다칠래? 속옷을 안 보여주는 대신에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갈래?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을 때 저라면 당연히 속옷이 노출되든 말든 벗고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너무 내 몸이 소중해서 누군가한테 비춰지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뜨거운 기름이나 뜨거운 물에 화상 입는 거는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개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리 바지는 무조건적으로 헐렁헐렁해야 된다. 화상 입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발이 있는데 으쌰. 신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기 무늬가 있죠. 신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첫 번째는 미끄러짐 방지입니다. 미끄러짐 방지. 적지 않을게요 지금. 보이네요 칠판. 미끄러짐 방지 쓸게요. 자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대방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는 쿵 하고 나서 끝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조리실에서 미끄러질 때 큰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이 지금 실습하는 주방은 상당히 넓은 거의 축구장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가 넓은 거야? 잘 모르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낮은 데가 강원도예요.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건축물, 특히나 공공기관, 학교들은
대부분 넓게 넓게 짓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는 낮아요. 왜냐? 땅값이 싸니까 건물의 높이는 낮추고 넓게 넓게 포진을 합니다. 하지만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갈수록 건물은 높아지고 좁게 건물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실습실은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고요. 보통 이거보다 훨씬 좁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주방에 들어가시면, 일반 기업의 주방에 들어가시면 더 좁아집니다. 왜? 그 면적 자체가 엄청나게 돈이 소요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회사의 이득이기 때문에 조리사들이 일하는 공간이 결코 넓지 않아요. 예, 제가 일했던 데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런 주방에서 넘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그냥 쇼를 해볼게요. 제가 그냥 넘어진다 칠게요. 우악 하고 넘어지면 보통 어떻게 넘어질까요? 하면서 이렇게 넘어질까요? 아니야. 보통 넘어지면 뭔가를 짚으려고요. 본능적으로 딱 하고 짚어요. 예. 제가 일하는 주방에서 제가 뭘 집었어요? 제가 막 이제 선배들이 얘기해요. 뛰지 말라고. 근데 솔직히 급하니까 뛰게 돼요. 예. 뛰지 마는 건 정석적인 건데 급하니까 뛰게 되는데, 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시에 저도 조리화를 신고 있긴 했지만 좀 많이 달았었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주방이 늘 물이 흥건했어요. 밑에 막 작업할 때 막 뭐랄까요, 깨끗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계속 밑에 그냥 물기랑 기름기가 좀 늘 흥건했거든요. 마지막 청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데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나니까 일을 하다가 욱창 넘어지면서 딱 잡았어요. 그 다음에 쿵 했죠. 쿵 했는데 처음에는 엉덩이가 아파요. 하고 딱 했는데 선배가 가까이 오면서 야 괜찮아? 그랬는데 네 괜찮아요 하는데 엉덩이가 아픈 게 아니고 손이 아픈 거예요. 오이씨 내가 뭘 잡았지? 딱 봤더니 제가 그 당시에 그 급식소에 같은 데 있어요. 그 밥솥 이렇게 3단으로 이렇게 밥하는 그 쭉 빼는 거, 동그라미 유명한 거, 그 손잡이를 잡은 건데 손잡이가 엄청 뜨거운지 전 몰랐어요. 예, 그냥 넘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뭔가를 잡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그 충격을 방지하러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여기가 전체가 이제 딱 부풀어 오기 쉽게 빨개지는 거죠. 엄청나게 따갑게. 그래서 딱 느꼈죠. 화상 입었다. 큰일 났다. 자, 이 시간이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아침 9시요. 예, 그때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했는데 아침 9시에 딱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상을 입으면 일터에서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손 아파요.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보건실 갔다 오면 안 돼요. 실습 그만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는 주방에 가서 다쳤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끝. 저 아파서 오늘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말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넌 집에 가요. 왜냐, 실습실은 여러분이 실습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하는 공간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내만큼의 누군가가 그걸 일을 대신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일도 바쁜데 2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아파 죽겠죠. 아파 죽겠어도 팅팅 불어오른 상태에서 이제 계속 할 걸 해요. 찬물을 갖다 놓고 담갔다가 뺀 다음에 뭔가를 막 하고, 너무 아프면 담갔다 뺀 다음에 막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퇴근한 게 3시거든요.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는 거였으니까 3시에 퇴근하면서 이제 보니까 탱탱 풀었죠. 예, 엄청나게 아팠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이걸 터트렸어요. 터트리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터트려갖고 더 늦게 이제 이게 상처가 아물었었는데, 자, 본능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끄러졌을 때 뭔가를 짚게 돼서 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애초에 미끄러지면 가장 무서워요. 그 주방에서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도마나 기타 등등 그런 주변에서 미끄러지면 칼을 잡을 수도 있고 도마를 잡을 수도 있고 뭔가 냄비를 잡을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게 조리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물건이 떨어졌을 때 그 다침을 방지하는 건데, 이 기능은 솔직히 지금 조리화에서 거의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대학교 조리과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때 조리화는 여러분, 요 앞쪽에 쇠가 들어있어요. 쇠가. 예. 그래서 엄청 무거웠었는데 그 쇠가 왜 들어있었냐? 무거운 게 딱 떨어졌을 때 발등을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뭐 다쳤을까요? 실습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주방에서 일하는 거에 2분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었고, 지금도 주방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걸 떨어뜨려서 여러분이 발등 찍어서 크게 다칠 일은 확률은 솔직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발등을 보호하는 그 기능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예, 발이 젖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수 기능입니다. 여러분한테 조리화를 신으라고 하는 이유는 운동화는 예, 여러분 물이 방수가 안 되죠. 예,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급식실에 일하시는 그 조리원 분들을 보시면 장화 신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엄청나게 바쁜 주방은 대부분 바닥에 물과 기름이 늘 존재해요.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해도 그냥 바닥으로 물을 버리고 바닥에서 뭔가를 막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나 대형으로 조리를 하는 데는 바닥에 트렌치가 있어서 바닥에 바로 붓고 막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있다 그러면은 발에 예, 뜨거운 거나 기타 등은 계속 흡수되기 시작해서 양말이 젖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예, 젖은 양말로 여러분 한 5시간 정도만 일해보시면 예, 발이 나중에 갈라집니다. 예,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 그 미끄러진 그 조리화를 저는 예, 설마 해서 계속 신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 조리화 자체가 약간 갈라져 있었나봐요. 그래갖고 물이 어느 날 물이 약간씩 들어오는 걸 느껴졌어요. 양말 안으로. 제 땀도 있지만 그 물이 흡수되는 걸 느꼈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갈아 신을 그게 없고 뭐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그런 말도 못 걸겠고 막 일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봤더니 발 탱탱 불어있죠. 예, 얼른 이제 인터넷에서 주문한 다음에 이틀 안에 샀었는데 탱탱 불어있는 발이 그 다음날은 말라서 갈라지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이 조리화는 미끄러짐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방수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뭐 발등 보호하는 이런 기능은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예, 조리 모자, 조리복, 앞치마는 벗었지만 앞치마, 스카프, 조리복, 앞치마, 바지, 그리고 조리화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건 아까도 설명 처음부터 계속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었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앞으로 누군가가 조리복을 입었을 때 이걸 왜 입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최소한 이런 기능 때문에 입고 조리를 하는 겁니다. 뭐 빵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의 대답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2교시 마치고요. 3, 4교시는 이제 여러분이 계약을 하시면, 오프라인 계약을 하시면 주구장창 실습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그 스트레이트법,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마치겠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